자, 제일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요. 거래 대금이라고 그랬어요. 거래 대금의 기준에 있어서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거래 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 삼성전자 빼고 거래 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 그 기준을 놓고 보실 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23년, 22년. 자, 22년 4월 18일 날 거래대금이 1000억 수준까지 제한적 거래대금이 형성된 종목이 2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 뭐 일동제약이 9,780억 터지긴 했습니다만 전체 거래대금 굉장히 낮은 상태였죠. 어쨌든 하반기 기준에 8월 24 그리고 11월 11일 요 이틀 제외하고는 현대로템과 카카오 제외하고는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없었어요. 삼성전자 빼고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뭐 거래대금 1조 이상이 거의 안 났죠. 그러던 것이 이제 뭐 올해 2월 28일에도 2월 달에도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강한데도 1조의 거래대금을 형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3월 달에 15종목, 4월 달에 26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26. 근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4월 4일날 하이닉스 블록들 물량 빼면은 25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일날 에코프로 하나 끝.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1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단발성의 거래대금 1조가 넘겨진 것이냐, 아니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거냐. 개뿔이나 거래량 아무 뭐 이런 거래량 같은 거 보지 마시라 그랬죠. 700원짜리 1억 주 터주면 뭐 할 거냐고. 600원짜리 뭐 1억 주 터주면 뭐 할 거냐고. 600억뿐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거래 대금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1조 3천억, 하이닉스도 1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 8,600억짜리가 이수페타시스가 그냥 4천억. 에코프로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하방은 잡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눌림폭 꼬리 달려있는 주봉단위에 꼬리 달려있는 이 눌림폭의 기준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터져있는 상태에서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 변동성 30%뿐이 안 돼요.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결론적으로 이제 누보, 라이컴 뭐 이런 종목 말고 제대로 된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수페타시스, 또 뭐 한미반도체, 에코프론 거래가 너무 급감한 거고 10분의 1 토막 났고, 그죠? 한미반도체, HP, SP 이런 종목에서의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그리고 뭐 N소프트에 1,600억 이 정도 갖고도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된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눌리더라도 거래대금 이렇게 급감하면 안 돼요. 결론은 전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거래대금이 일단 코스닥 시장의 월봉의 기준 거래대금이 감소했습니다만 요게 이제 돌려줘야죠. 코스피 시장의 월봉의 거래대금도 일부 감소했습니다만 돌려줘야죠. 돌려진다 안 돌려진다? 돌려진다고 봐야죠. 왜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글로벌 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 아닙니까 지금? 누가? 유럽, 일본.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의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프랑스 까크, 그리고 영국의 FTSE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린 폭이지. 저게 무슨 뭐 독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었잖아요 이번 주에. 유로, 그리고 일본 니케이, 토픽스 그다음에 니케이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아니 우리나라는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행복해 하셔야지. 야 대박이야, 초대박이야. 야 우리나라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할 건데, 야 그렇게 되면은 슝슝슝슝 날아갈 건데, 최소 보면 S&P 500 지수로 따지면 2,800포인트 위쪽인데, 다우로 따지면 3,000포인트 이상인데, 와 슝슝슝슝 날아가면 와 초대박이네. 행복해 하셔야 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응? 이 흐름을 누가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차분하게 봅시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 추세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9월 말 10월 초 저점을 찍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10월 2일부터 10월 3일부터 4분기부터 해서의 흐름, 외국인 기관 쌍끌인 매수, 누가 가장 많은 쌍끌인 매수의 기준에 최상에 놓여져 있는지. 엄마맘마마 하이닉스 1조 6천억을 사재꼈네. 이야 2% 이상 사재꼈네. 에? 주식수 1535만 주네. 우와 2%가 하이닉스의 2%는 외국인 지분 50.56, 주요 주주 지분 34.20, 또 기관 일부 지분. 아니 그러면은 유통 물량 개뿔 하나도 없는데 무슨 기사 내용 보면 뭐라 그래. 동학개미가 드디어 승리를. 정신머리. 아이고 그냥 막 그냥. 동학개미가 몇 프로 갖고 있어 이게. 예? 그리고 그 전부터 승리자지.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얼만데 갑자기 어제 오늘 뽕 하고 올라와서 상승률이 높아졌나?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전자 조금 무겁게 올라갑니다만, LG전자 무겁게 올라가도 무슨 개뿔. 올해 들어서는 40% 이상 올라오고 눌린 폭이에요.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도 35% 상승이에요. 수급 보세요. 그러니까 강한 거지. 제일 못 간 게 삼성전기예요. 수급 뭐 모든 걸 합쳐 안 해서. 물론 이제 10월달 기준으로 잡으면 뭐 대박인데, 조금 이따 이제 1월 이후로도 잡아드릴 거예요. 1월 이후도. 1월 이후에도 삼성전기의 수급은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응? 근데 왜 안 사냐고요?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일단 거래에 터져 있는 쪽이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무조건. 그리고 삼성전자는 쌍끌이가 아닌 기준일 거야 아마. 무슨 소리냐면은 아마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는 매도가 일부 있을 것 같아. 대규모의 물량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작년 뭐 예를 들어서 10월 2일부터 3일, 뭐 10월 3일 지금까지 누적 하나 둘 셋 띠용 그쵸. 기간이 이제 좀 매도가 있으니까 쌍끌이가 아닌 외끌이다 보니까 어차피 개인이 물량을 많이 뺏기긴 했지만 외끌이다 보니까 이제 안 뜰 뿐이지. 그러니까 뭐 우선주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뭐 기간이 뭐 많이 팔았어 아니야. 조만간 이거 쌍끌이로 딱 튀어나와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의 기준과 하이브 쪽의 수급도 뭐 만만치 않게 들어왔죠. 4,800억 한 4%, 5% 정도 들어온 거고, 5% 들어오면서 종목 검색해서 20만 원 이하에서 떠서 30만 원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50% 검색해서 다 떴어요. 검색기 활용 방법을 제대로 못 갖추셔서 이런 종목 놓치는 낭패 보지 마시고. HD 현대 인프라콤다 10월 26일 이후에 몇 주? 4,500만 주, 4,500만, 4,700만 주네. 엄마맘맘마 4,700만 주네. 엄마맘맘마. 주식수가 늘어나서 1억 9,900만 주, 2억 주란 말이에요. 23.5%를 샀어. 주가가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없어. 우리는 이런 종목만 갖고 있어요. 호텔신라도 되게 좋아 보여요. 좋죠. 응? 좋죠.
3천억을 매수했는데 10% 이상을 매수했는데 주가 꾹꾹 눌려 있고. 근데 하이닉스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얘는 여전히 유통 물량이 많다는 거. 응? Y젠터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이 Y젠터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급감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빵 터져, 그럼 아우 땡큐지. 거래가 여전히 없으면 일단 현금 확보하고 살 게만 너무너무 많잖아. 응? 한미반도체도 여기 있어요. 어? 꼬리 달려있지만 여기 있어요.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어요. 꾹꾹 눌러서 다 사재꼈네 뭐. 응? 얼마 들어왔는데 5% 5% 수준. 그죠? 그러면 올해 들어서 또 따져봅시다.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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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오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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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어이 자동차가 여기 없었네. 작년부터 기준 잡았는데. 그렇죠. 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 올해부터로 따지니까 하이닉스는 1조 8천억이 돼버리네. 2% 이상이네. 저 수급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막 매도로 치도도 하고 막 그냥 위에서부터 곤두박질 칠까? 아니라 그랬죠. 한 번 들어오면 최소 외국기관 쌍끌이 3개월씩 들어옵니다. 어? 현대차, 기아. 원래는 얘네가 1등이었죠.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원체 강하게 움직이니까. 안 부러우세요? 어? 하이닉스 안 부러우세요? 난 부러워 죽겠는데. 왜? 난 한 주도 없거든. 어? 어이구, 이 자리에서부터 17일이 17일 이게. 이야, 87,000원. 어? 11만 원. 23,000원 올라왔어. 87,000원에서 23,000원. 25% 올라온 거. 와우. 초대박. 계속 그냥 어? 지금 이 차트하고 이 차트 보세요, 지금. 이게 어제야, 어제. 응? 전부 일봉 보고 뭐 다 팔아야 된다는 사람들 일색이었겠지. 우리는요. 얘기했잖아요. 전문가 별거 없어요. 못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현대차 기아를 여러분들 포트에 넣어드리고, 안 가는 것 같은 LG전자를 여러분들 포트에 꽉꽉 밟아 넣어드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못 가는 것 같은 이런 종목을 포트에 꽉꽉꽉꽉꽉 넣어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거죠. 이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으로 따져요? 이거 다 팔아갖고 한미반도체 몰빵하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견디겠냐고, 저 등락 범위를. 그 한미반도체 우리가 10%까지 비중을 최대폭으로 채운다 해도 지금 10%씩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Y젠터,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 주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 종목을 10%씩 최대 비중. 세 개 다 사겠다. 그럼 3%씩 사시든가. 세 개 다 사겠다. 그럼 5%씩 사시든가. 왜? 하이닉스하고 LG전자의 기준은 지금 현재 25% 비중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왜? 최소 20에서 30%의 비중으로 6월달 포트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계좌 자산의 수익이 안 나면 100% 이탈이죠. 이탈 안 하시겠어요? 수익이 안 나는데. 이거 가지고 수익 안 날 것 같잖아. 이거 5월달에 다 공개적으로 다 올려드렸어. 공개적으로. 유료 회원님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공개적으로. 근데 유료 회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왜? 이거 아무리 공개적으로 올려봐야 6월달 포트 아무리 공개적으로 올려봐야 이거 안 따라한다니까. 난 농담이 아니라 남들 뭐 상한가 갔네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해도 뭐 삼부토건 뭐 상한가 몇 번 갔네 방송 갖고 나가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계좌 수익이 2.3%가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달 시장 수익률이 2% 넘어요. 우리도 2.3%뿐이 안 되는데 월말까지 보면 5%는 좀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좌 검사해 보면 5월달이 너무 힘듭니다. 5월달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계좌 보면 다 10%야 그냥 아주. 아니 왜 10%냐고. 여기에 지금 Y젠터도 없고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 HP, SP도 없고 그 수익이 없는데도 저렇게 2.35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냐고 계좌가. 그런 계좌 검사해보면 이제 2차 전지 못 파는 거 막 수두룩 나와. 그거 빨리 못 내세요. 나 다 정리해드릴게. 그래도 한 번에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튀어나오고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렸던 막 바이오주들 막 튀어나오고
교육용으로 한 번씩 문자 딱 나갔던 그런 거 막 튀어나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없어서 빠져나와야 될 자리면은 빠져나오는데, 응?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쏠려 가야 된단 말이에요. 2차 전지 몇 번을 설명드립니까? 에코프로에 대해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나 이 자리로 돌려주면 맨날 똑같은 쇠뇌가 돼야 된다니까. 매번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기존에 뭐 폭등이 나왔던 SK 바이오사이언스든 어떤 종목이든 다 끄집어냈고 뭐 시젠이든 다 아시면 다 똑같아. 무방에 막 100명씩 더 들어오는 200명씩 들어오는 그런 장세 속에서 질문 딱 드리고, 자 여러분 제가 타임머신이 있다고 치고 이 자리로 돌려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할 자신 있는 분들 1번 누르세요. 여러분 1번 우르르 눌러. 그냥 몇십 명 눌러. 막 그냥 타임머신만 있으면 일로 가. 타임머신 있는 일로 왜 가? 로또 사지. 이게요,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뻥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더블이에요, 더블. 응? 응? 요 자락에서부터. 무슨 얘기냐면은 12만 원에서부터 24만 원까지 더블 난 거야. 여기서 편입해서 하나, 둘. 근데 살 수 있다고? 더블이나 있는데 그것도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살 수 있다고? 뻥쟁이들. 응? 뻥쟁이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가 이게 언제예요? 2월이란 말이에요. 2월. 응? 이거 주봉 날짜 싹 다 바꿔주셔야 돼. 지금 5월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누적적인 게 5월인 거고. 원고 아까 올려줬는데 아닌가? 안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릴게요. 다 해놨지 벌써. 간단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오늘 우리 원고 최대한 일찍 줘야 돼. 그리고 종목은 26일 거 아니죠. 뒷부분의 종목으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의 요 기준에 주봉 보세요. 저기서 살 수 있어? 살 수 있으세요? 윤정도는 여기서 매수 사인 낸다? 내긴 내죠. 왜? 주봉으로는 거래대금이 앞전 흐름보다 미흡하지만 오래간만에 주봉에서 거래대금이 터져 있잖아요. 근데 2월 1일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 8% 터질 때 동반적으로 일부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봉으로는 조금 미흡하지만 여기서 매수 사인이 간헐적으로 나가요. 약하게. 여기서 대박입니다 하고 매수 사인 냈다 뻥이지. 이 에코프로가 2월 1일 기준이 12만 원이 안 돼. 11만 9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11만 9천 원. 거기에서부터 한 주. 이거 살 수 있다고요? 이게 20만 원 찍은 건데. 11만 원에서 한 주 만에 20만 원 찍어갖고 얼마 올라? 7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50% 60% 올라온 거야. 에코프로가. 20만 원이면은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시가총액 막 4위, 막 5위, 4위 이렇게 치고 올라왔을 때요. 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돌려드려도 못 사요. 그리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종목과 똑같은 위치의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이 종목이 결과론적으로 80만 원 갔다고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사야 됩니다. 앞전고점 넘겼잖아요. 대박입니다. 뻥치지 말라 그래. 80만 원 간다는 걸 아니까 여기서 앞전고점 넘겼다고 산다 그러지. 그리고 우리는 꼬리 달리면 다 정리잖아요. 그죠? 이걸 냅뒀더니 82만 원 가더라. 그럼 82만 원에서 어떻게 팔았어? 다시 50만 원인 거지. 못 팔고. 근데 우리는 원칙을 지키잖아. 꼬리 달려 다 팔아. 그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이 터져요. 시장 거래 대금 1위입니다. 1위. 이 당시에. 시장 거래 대금 1위라고. 이 당시에 거래 대금이 1조까지는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빵 치고 올라갈 때 엄마 이렇게 큰 캔들이 작아 보이네. 한미반도체 30%가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이 나오면 이렇게 작아져 보인단 말이에요. 점점 계속. 여기서 안 팔아요? 이 뻥쟁이들.
이 24만 원 간 거예요 이게. 팔아야죠. 꼬리 달리면. 거래대금요. 거래량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본다 그랬어요. 충분하죠. 그 다음에는요. 빵! 갖고 있어서 누적적으로 대박 났어요. 그런 뻥에 놀아나지 마시라니까. 22% 올라갔다가 종가가 12%로 끝나. 근데 차익 실현 안 해? 해야죠. 하고 나서 또 사는 거야. 거래량 급격히 감소했는데 무슨 소리야. 거래대금이 얼마나 올라왔는데. 왜? 변동성이 커지니까 거래대금이 커지는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에서도. 결국은 저 바닥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일 때 100만 주 터져봐야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80만 원까지 올라올 때 100만 주 터지면 똑같은 100만 주가 아니라니까 8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담이 아니라 거래 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 둘, 셋, 빵! 맨 처음에 저거 50% 이상 올라왔던 저 캔들 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냥 금액의 기준으로 캔들을 봐서 그래요. 원래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캔들 봐야 돼. 그런 차트도 있어요, 사실은. 어찌됐든 캔들의 그냥 크기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10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합시다. 10만 원인데 9만 원 올라왔어. 그러면 90% 올라온 거 아니에요. 19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9만 원 올라와서 19만 원. 그냥 20만 원을 할까요? 10만 원인데 20만 원이야. 요 크기가.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칩시다. 30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와서.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이게 더블 수익이지만 여기는 30만 원, 10만 원이니까 30%뿐이 안 돼. 근데 캔들의 크기는요? 캔들의 크기는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간 것 같아. 근데 여기가 더 세게 올라간 거죠. 그 로그 차트로 원래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어찌됐든 거래대금은요. 주가 올라가니까 거래대금이 줄은 것 같지만 터져 있어. 윤정도는 사 안 사? 미친 듯이 산다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 현재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거 산다고? 안 사고 속으로 욕하죠. 이 나쁜 윤정도 이 녀석 아주 그냥 까불까불 저거. 에이씨 이거 거품인데 이거 확 꺾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사라 그러고. 에이씨 나는 지금 아이 그냥 뭐 그냥 에이? 거래도 없는 거 그냥 막 쥐고 있으면서 황금 네 바닥주 쥐고 있는데 에이 이런다고. 그러나서 계속 올라가면 거봐 이 고점 찍고 밀리잖아 이거 막. 에? 33만 원 찍고 28만 원까지 내려오는 게 그걸 조정 크게 받았다고 막 거봐 내가 이거 죽을 수 있다 그랬지. 그래놓고 이제 갈등하는 거야. 이걸 사야 되냐? 야 이걸 사야. 그리고 거래량 보는 것도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서. 거래 있어 없어요? 없죠. 거래 대금은요 더 터져 있지. 이게 30만 원뿐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 뭐야 80만 원까지 간 걸 아니까. 아 나 저기서 사고 싶은데. 그 다음엔 이게 이제 또 정점이라고 우기는 거야. 언젠지 아시죠? 3월 23일 날.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이 22%까지 올라갔다가 4%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10%로 끝나고 에코프로가 9% 올라왔다가 5분 만에 3시 넘어서 5분 만에 시스템 오류죠. 그러니까 5분 만에 9%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나서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어쨌든 종가가 40만 원뿐이 안 해. 종가가 고점이 47만 원이고 종가가 40만 원인데 거래대금 뭐 하루에 전날이 저 때가 2조 이상 터질 때예요. 거래대금이 에코프로가 2조 이상 터질 때. 근데 저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거야. 거봐 죽을 수 있다 그랬지. 죽긴 뭘 죽어. 올라온 게 얼만데. 그러고 더 가니까 이제 뭐 저거는 여기서 더 가니까 아이 저거는 거품이다. 이거는 안 된다. 무슨 시장의 질이 안 좋다. 졌다고 종목군들이 올라가냐. 몰빵하는 친구들은요. 묻지 마야 그냥 무조건 매수래.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는 애들이 전문가예요. 그게 검증 안 됐단 말이야. 윤정도도 똑같아. 케이블에 나온다는 자체는 그건 뭐 검증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야간 방송. 응? 그러니까 뭐 리서치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증권사도 무슨 뭐 객장에 앉아 계신 분들 아유 누구라고 이름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여러분들만 못하다고. 여러분들 자산 운영하시는 것보다 못한다고.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시각적으로 보신 것처럼 여기까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마지못해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 막 2차 전지도 하고 남의 거 보고서 자료 보고 갖고 나와가지고 막 몰빵하라 그러고 이 꼬리가 날려도 갖고 가시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고 계속 사라 그러지. 80만 원까지 사라 그래.
예? 우리는요 꼬리 달릴 때마다 파는 거야. 그리고 또 사고 꼬리 달리면 또 팔고, 응? 그러면서 뭐 코스모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때도 무조건 뭐야?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잡아놓고, 그리고 얘는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비중이 2차 전지가 50%씩 확대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IT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겁내시고 야 이거 정점이잖아. 아이 뭐 꼬리 달리고 아이 이렇게 힘이 없어 하시는 그게 스타트 위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00% 스타트입니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거래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거래대금 1조 4천억 1조 뭐 1천억 뭐 이 거래대금이 스타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여기서 역부입장이 안 나온다니까요. 소형 잡주는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이나 똑같은 기준에서도 포스코 엠텍 뭐 코스모 화학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죠. 그런 쪽은 역부입장으로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대형주는 일단 거래가 막 조단위 1조 2조 막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밀리려고 해도 매수 대기세가 있기 때문에 안 밀려요. 이제 와서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 와서 여기서 낙폭과대라고. 낙폭과대라고 여기서 우리는 낙폭과대가 아니라 변동이 나오면서 하는 거죠. 거래가 터지고 이날이 4월 27일 28일인데 거래대금이 2조 6천억까지 터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1조 7천억 2조 2천억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그죠? 그게 안 들어가잖아.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에 조금 들어갔다가도 전량 손절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정신 나가고 배터리 아저씨 그 미친 걔 정신 나가네. 걔는 100% 꼬링이에요. 그 금양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쳐서 장난질을 했잖아요. 그거는 불법 행위를 했잖아. 그래놓고 에코프로 제가 볼 때는 뭐 2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으면 그 정신 나가네. 저게는. 기본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하든가. 에코프로가 이 고점에 있을 때요. 시가총액이 20조를 넘겨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30조를 넘깁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50조를 넘겨요. 현대차가 영업이익 13조 내는 현대차가 시가총액 40조 할 때 얘네 둘이 합쳐갖고 50조를 넘겼어. 개뿔 무슨 뭐 영업이익 얘네 13조가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200만 원 간다는 얘기를 해? 그럼 기술적으로라도 분석을 제대로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 결론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준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 되돌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것 같지만 이 자락에서 결국은 이런 차트를 보면은 못 사신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어째 보면 한미반도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예?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는 올라와서 끝내줘서 다행이고 다행인 게 아니라 뭐 너무 행복한 거고 엄마 거의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아이고 이건 하이닉스고 나와봐라 오바 창피하지 말고 빨리 나와봐라 오바 에코프로야. 거의 똑같지 않아요? 그 꼬리 부분 달린 거? 응? 양복 나오고 꼬리? 여기가 좀 더 달렸네. 근데 얘는 몇 프로예요? 한 14만 원이라고 치고 1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6만 원. 14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얼마야? 한 40% 이상 올라온 거죠. 40% 이상입니다. 얘는 30%예요. 응? 근데 30% 올라온 애가 이만큼 더 올라오면은 이게 문제가 될 만큼의 오버슈팅인가? 그러지 않죠. 그잖아요. 얘 19만 원에서 이게 24만 원, 5만 원 올라왔어. 25% 올라왔고, 응? 그리고 이제 눌리고 끝난 거고. 이게 끝났냐고 이걸로. 아니잖아. 더 가잖아. 감싸고 간다니까요. 전제 조건은요. 거래만 수반되면요. 거래가 수반될 수 있겠느냐의 기준에 한미 반도체 혼자만의 거래가 반짝이고 말았다 그러면 안 되지. 또 수급이 꼬여져? 안 되지. 근데 개뿔이나 오늘 눌렸는데 보니까 수급은 오히려 소폭이라도 들어왔어요. 그죠? 응? 그리고 얘 혼자서 움직이고 혼자서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애경 케미칼처럼 지 혼자 움직여 그냥. 그게 왜 움직였어? 그러면 뭐 이런저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뭐 또 미친 듯이 또 쏟아져 내려 개파락에. 개파락까지 나와서 하는 순간에 그냥 두들겨 맞아. 이런 개별 변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IT 쪽의 기준에 동반이 돼 있는데 IT 쪽이 더더욱 좋은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다는 거예요. 수급까지. HP, SP도 거래가 없으면 그냥
25,000원 위에서 차익 실현합시다라고 했는데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고 나서도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왜? 거래가 제한적이라고 그래요. 거래가 만약에 2조짜리 종목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3월 16일, 17일처럼 거래 대금이 1조씩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조가 안 터졌잖아. 얘 3월 15일, 16일, 17일 날 거래 대금 이게 1조 터지면 상한가예요. 거래 대금 1조 터뜨리면서 매수도 없고 매집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슈만 가지고 뭐 삼성이 들어왔네. 로봇 관련주가 대박이네. 로봇 관련주가 뭐 어제 오늘 얘기야? 결론적으로 상한가 그리고 21% 올라왔는데 이게 거래대금 1조 1조예요. 이게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얘 1,900만 주짜리니까 요날 종가 기준으로 1조 5천억일 때예요. 1조 5천억일 때 그 다음날 갭상승에 1조씩 터뜨리고 1조 5천억짜리가. 그러면 HP, SP는 지금 거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저 종목이랑 비교하면 2천억은 거래가 없는 거죠. 1조도 안 되잖아. 5분의 1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1조씩 터지면은요 한 방향으로 쫙 움직여요. 물론 이제 오버슈팅 자락에서는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이 떨어지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한 방향으로 쭉 한다고. 포스코 DX 우리가 4월 13일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 어떻게 날짜를 잊어먹습니까? 그 고진말쟁이 친구들 만나면은 여러분들 다 뭐예요? 다 날짜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죠. 왜? 종목 한 100개씩 뿌려놨는데 언제 지가 뿌렸는지 기억이 나겠냐고. 물어보면 저 손절하세요. 맨 그때 그것도. 포스코 DX가 이게 13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요일도 안 잊어먹어. 이게 금요일입니다. 이게 월요일에 상한가예요. 월요일에 상한가.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1,770원에 종목 검색해 뜨고 11,000원대 우리가 들어가고 또 추가적으로 얼마 여러분 1조 5천억 6천억짜리가 거래대금 1조씩 터트리면서 상한가 그 다음날 꼬리 달고 내려오죠.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똑같은 거야. 전략 매도 그 이후에 거래가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거래가 없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요 거래가 있을 때는 쭉쭉쭉이라니까 오버슈팅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HPSP나 한미반도체나 거래대금 얼마야 오늘? 한미반도체도 터지긴 했지만 3천억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2조 6천억인데. 또 동진세미캠 2조 깔짝 올라왔죠. 거래대금 얼마야? 1,500억분이 안 돼. 그러니까 변동성의 흐름이 일정 범위 들쑥날쑥하고 한번 밀리면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가다가도 밀리면 뭐 3% 5% 밀리고. 근데 이게 거래가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촘촘하게 쭉쭉쭉 한 방향으로 가죠. 그 과정 속에서 2차 전지는 매집도 없이 갔기 때문에 참 행복하긴 했었지만 그건 묻지마의 기준이 되는 거고 참 그 대처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잖아요. 하루 들어왔다가 하루 나갔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집 없이. 얘는 근데 누적이 있죠. 누적이 있어서 일정 범위 가능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형주 이끌어주는 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적 수급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농담이 아니라 주봉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누적 수급이.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뭐 동진세미캠이나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 동진세미캠이 오늘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인 거는 5,140만 주짜리인데 35만 주 들어오니까 수급이. 또 HPSP도 8,100만 주짜리잖아요. 1% 가까이 들어오니까. 한미반도체도 들어오긴 하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손바뀜이 있었고 외국인이 들어온 게 겨우 1.5% 수준이고 개인들이 뺏긴 건 0.6%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눌려버린 건데 이 흐름은 추세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기다. 만에 하나 그 윤정도 말대로 다 되면 뭐 억만장자 되게? 억만장자 될 수 있지 왜. 누적적으로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 이후에 7월 이후에 2차 전지 때려사기 시작해서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고 다시 또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매매를 단 한 번 안 하고 차익 실현 단 한 번 안 했다고 쳐도 하반기 누적 수익이 100%가 넘어요. 운 좋게 한 번의 기준도 아니고 4분기 이후의 수익도 얼마? 50%가 넘어요. 저거 에코프로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한 거를 안 빼놓고 그냥 냅둬도 그리고 수익 종목 들어간 거 하나도 안 치더라도 그잖아요.
올해 1월 이후에 수익도 24% 계좌 수익이. 저것도 겸손 따는 거 겸손. 어? 2차 전지 종목군들 차익 실현했던 부분들 하나도 포함 안 하고 비중 늘렸던 거 포함 안 하고. 어? 그리고 2월달 또 3월달 2월달부터 해서 3월 포트 또 4월 포트 5월 포트 5월달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 YG엔터 엔터주들이든 장비 부품 업체들 그 수익을 빼놓고도 지금 계좌 수익 2.4예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자동차 또 눌려져 있는 2차 전지 하이닉스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 다 합산했을 때. 자, 결론은요 이렇게 집니다. 우리가 지금 5월달 기준에 30일까지 있네. 5월이 그죠? 30일까지 있는데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에 30일의 포트폴리오의 기준 그 기준에 여전히 이 포트는 뭐 정리를 안 하고 매달 그 말일날 종가 기준으로 새로운 달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 4월 30일 날 설정해 드린 포트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비중을 현대차 최소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했고 하이닉스 최소 20%에서 30%로 늘린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 같으면 30%씩 채워 놓을 거예요. 와, 그러면 꽉꽉 차는데요. 그렇죠. 2차 전지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줄일 수 있어요. 2차 전지를. 거래가 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50% 이상까지 들어왔던 2차 전지를. 그리고 여기에 없는 종목 군들의 기준에서 현대로템도 비중을 줄일 수 있어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얘도 일단은 개별 매매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얘도 거래대금 제한 쪽이니까. 종목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죠. 둘 다 매집주의고 실적주의고. 그리고 나서 수익 종목의 기준을 밑에서 포함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30일 기준에서의 하이닉스의 기준의 흐름 30일 날 하이닉스 주가 올릴까요 내릴까요? 30일 날 저도 몰라요. 하루하루의 등락 범위가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거를. 다만 애경 케미칼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오르더라도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하이닉스는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기준에 오르더라도가 아니라 오를 겁니다. 시장 지수를 견인할 겁니다. 시장 대비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갈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무 종목이나 붙들어 놓고 이거 한 달 후에 올라 있을까요? 내려 있을까요? 개념이 아니에요. 주력이란 말이에요. 하이닉스 기준은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시장 수익률 대비 1.5배에서 2배 이상이라고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치의 기준은 상당한 저평가 상태이다. 실적까지 개선되는 흐름이라면 지금의 메이저들의 수급은 지속될 수 있다. 윤정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가 2% 이상의 초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유통 물량이 넘쳐나는 애들 대주주 지금 10%짜리 바이오 종목에 2% 들어왔다고 해서 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화요일 기준에 하이닉스가 오를까요 내릴까요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쉬어갈 수도 있고 쉬어가면 눌린 목에서 저 사는 거고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위로 쫓아붙어 사는 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 비중 늘린다니까 뭘 자꾸 뭐 가지고 있는데 고점 잡아주세요. 지금 아까 에코프로 여태까지 악을 쓰면서 얘기했는데 에코프로 우리가 쉽게 팔아요? 포스코퓨처는 그 당시 갖고 있는 거 쉽게 팔아요? 안 팔잖아. 그러니까 포스코퓨처 18만 원 미만에 갖고 있던 그 물량을 전량 차익 실현 2번 하면서 42만 2,500원까지 그 수익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속된 편으로 물려있는 거는 차익 실현 다 끝내고 새로 편입한 거. 왜? 신규 가입자가 손가락 안에 꼽아요. 연장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장을 하시지만은 지금 거래대금이 없는 장이다 보니까 신규 가입자가 뻥쟁이들한테는 가입을 해도 윤정도한테 안 오지. 왜? 상한가 갔어요. 소형 잡주들 막 상한가 갔어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글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물량바지 돼서 계좌 깨지는 거는 그 뒷얘기고. 하이닉스 삽시다 그러면 사겠냐고.
근데 그거를 사들여야 그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현대차 이거 못 뿌리려고 삽니까? 이런 걸로 못 뿌리다가 수익 안 나면은 다 이탈인데? 수익이 나도 이탈하는데 수익 안 나면 바로바로 다 이탈이지. 환불률이 윤 정도는 한 달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다 그랬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연장하시는 분들은 연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대부분 연장이지만 연장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장이 안 좋아서 시장이 무너지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못 견디시죠. 내 자산이 손실 났으니까. 그래서 연장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연장을 하시고, 대부분이 아니라 연장률이 높고, 환불률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요.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아니라 1위. 차분하게만 대처하면은 지금 장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잖아요. 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라니까. 에? 뭘 사서 갖고 있어도 다 오르는 장이에요. 그 수익률을 시장 3,300 가야 안 가야 넘는다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마나 심한데요. 그잖아요. 짬뽕값 오른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 기억에 맞다면 짬뽕값 2, 3년 전에 한 우리 동네에서 한 6,500원, 7,000원 했나? 그것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10,000원이 50% 올랐어. 40%, 50% 막,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시장 지수도 그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3,300 간다고 치면은 지금 대비해서 750포인트예요.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가 있어. 그럼 750포인트면 정확히 여기서부터 3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30% 수익 내실래요? 아니면 30%보다 조금 덜 내실래요? 아니면 시장 주도주들 1.5배에서 2배 이상, 먼저 번 3,300 찍을 때 시장 30% 올라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화학이 70% 이상 올랐어요. 다. 시장 30% 올라올 때 2.5배에서 3배씩 올랐어요. 그게 주도준 거예요. 걔네가 그렇게 2-3배씩 올라오면서 시장 다 견인했고, 결국은 무슨 조선, 건설 이런 애들도 올라오는데 시장 30% 올라갈 때 15%씩 올라오고 10%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결론은 합산해서 지수가 30%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도 있어. 시젠 이런 애들, 신풍제약 이런 애들, 바이오주들 이런 애들. 안 그래요? 어떤 수익률을 목적으로 가실 거냐는 거예요. 무조건 위라는 거예요. 무조건 윗방향에 무조건 계좌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소형 잡주에서 그 좋은 장에 파란불을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아무런 대형주 막 그냥 우리도 지금 일단 들어가 있는 조선주, 근데 조선주가 어마어마한 시세가 날 것이다, 그건 착각이라고 그랬죠. 사상 최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건 변동성 매매뿐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까지 죽어버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손절하고 나온 것처럼 손절해야 돼. 거래가 확 줄어버리면. 그런 업종군 가지고 가서 낭패 보지 마시고, 이 좋은 장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꺾여져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거래대금 자체가, 에코프로 자체가 거래대금이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그런 상태에 2차 전지의 비중, 포트 좀 보내시라고 다 잘라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잘라드릴 테니까. 윤정도가 다 언급했던, 추천했던, 단기 공략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냐 싹 다 잘라드릴 테니까. 그거 붙들고 계셔봐야 시장 수익 내려고, 오히려 시장 수익 나면 다행이죠.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이 생긴다니까요. 자칫 하다못해 이렇게 YG엔터처럼 그래도 계속 누적 수급이라 들어오고 있으면 기대 요인이라도 갖고 가지. 명신산업처럼 어찌됐건 밀렸지만은 누적 수급이 있고 실적 개선폭이 있으면 가져가기라도 하지.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등락범위 나온 종목군들은 무너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줬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2차 전지에서도 단타를 치더라도 마지막 자락에 에코프로, 남들 다 손가락질할 때 50만 원일 때도 들어가서 80만 원 수익 내고 나오고, 꺾여질 때 다시 60만 원에 들어가서 70만 원대 중반에 팔고 나오고, 그렇게 해더라도 단타를 치더라도 에코프로에서 치는 거란 말이야. 거래대금 터져 있는 애한테. 포스코 엠텍 들어갔다 죽는 거고, 코스모학 들어갔다 죽는 거고, 50%씩 빠졌잖아. 고점 대비. 제발 좀, 답답해서 그래요. 어휴, 종목 되게 많다. 이거 다 샀어요?
얘기했잖아. 비중만 조절하시면 된다고. IT 비중을 2차 전지 때처럼 최대 50%까지 채우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좋지만은 자동차는 완성차에 일단 집중하고, 응? 완성차에 집중하고 장비 부품 업체들의 자동차 쪽에서의 강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자동차 쪽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시점들, 명신산업처럼 거래가 터졌다가 잠시 멈춰 있으면 이거는 비중 유지하되, 응? 비중 유지하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비중을 가져가고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막 뭐 현대모비스 터지고 위아도 터지고 명신산업 터지고 그럴 때는 당연히 IT처럼 비중을 늘릴 수 있죠. 그리고 IT도 지금 만족할 수준 아니에요. 더 터져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10%씩 있어. 근데 오늘 사실은 라이브 방송에서 YG엔터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한다, 이거 뭐 꽃점 찍고 밀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몇 번을 얘기하고도 문자를 안 썼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뭘 갖고 있어도 오르는 장인데 이렇게 미친 듯이 사주면, 예? 이 수급이 어느 정도에 굉장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17%예요. 말이 17%지. 그리고 사 제꼈다가 오버슈팅을 줬는데 이거 딸랑 두 번 21%에 22% 무지하게 올랐다고 뻥치지 마세요. 여기 처음에 거래가 터질 때 갭상승의 시간의 상한가하고 갭상승에 올라간 것부터 따지면 상승률 개뿔이나 29%, 남들 상한가 간 것뿐이 안 돼. 근데 그 상태에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퍼센테이지도 안 보고 매집 비율도 안 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저걸로 그냥 장땅봉 2개 되게 많이 올라왔네. 이게 많이 올라왔으면 에코프로는 배가 그냥 터져 째지겠다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거래가 계속 없으면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거래대금 없을 때는 정리하고 빼주고 나온다. 그리고 거래 터질 때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지금 현금 없다며요. HPSP 한미반도체 동시세미 이렇게 문자 나갔는데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하이닉스 문자 제일 많이 나왔어. 하이닉스 매수하세요 하는데 현금이 없다며. 그 2차 전지 파자는 그건 또 못 팔겠다며. 그럼 얘라도 수익 났으니까 얘를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지. 어떻게 손실을 볼 수 있겠어? 특히 오늘 같은 날. 응? 그럼 고점 대비 1%, 고점 대비 2% 밀리면 전량 매도. 그럼 합산하면 1.5%의 전량 매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차익 실현할 거예요. 얘는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다. 편안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는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뭐 6,000원 뭐 공방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편입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버겁지 않으니까 2.5%에 추가 편입은 거래가 터져야 추가 편입인 거고, 거래 없으면은 수수료 빼고 나오고, 거래 터지면 오버슈팅 한번 보고. 근데 현금이 없어. 정리지 무슨 현금 없는데 자꾸 뭘 따져요. 현금 없으면 파는 거지. HPSP는 오늘 2.5에서 오늘 7.5를 더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IT 기준의 하이닉스 위주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삼성전기, LG전자에서 LG전자 위주로 그 두 종목의 비율을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얘들로 간다. 지금 2차 전지 한 종목도 없죠. 없어. 요 위에 있는 주력주 2차 전지 기준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애경 케미칼을 들어간다든가 무슨 포스코 엠텍 들어간다 안 들어가. 왜? 터지는 거래대금 대비해서 형편없거든. 물론 애경 케미칼이 어제 거래가 좀 더 수반되긴 했지만, 들어가도 단기로 꺾이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절대 얘네들처럼 추세로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얘도 자동차 장비 부품 테슬라의 입김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2주 동안 자동차가 눌려져 있으니까 못 가고 있을 뿐이지 수급은 뭐 나쁘지 않죠.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까지 다 들어왔는데 보합해서 다 샀어. 오버슈팅 잘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거래도 제한적이고. 신규적으로 강력하게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왜?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뒷받침돼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얘 정리하고 얘 정리할 거예요. 그럼 묶어서 가는 게 결국은 IT와 자동차, 주력주 플러스 장비 부품 업체. 깔끔하죠? 계좌 보내시려니까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솔루션 가급적이면 5만원 위쪽에서 놓아드린다라고 했는데 밑으로 따로 빼놨어요. 얘는 그냥 관망이에요. 말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높으신 분들 또 질문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전략도 설정을 해드리죠. 공식적으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요. 다만 비중이 높거나 내 현금이 없어. 하이닉스를 못 사. 그럼 이제 팔아서 사는 거지. 하이닉스 이번에 너무 올라왔어요. 말 들을 걸, 9만 원을 사러 올 걸, 열심히 살 걸, 어제 사러 올 때 그냥 막 살 걸 그냥. 지금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에코프로를 그렇게 보여드렸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현대차지. 농담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산 게 누구라고? 쌍끌이로? 하이닉스 현대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설정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영상 이만큼 하면서 뭐 이 정도 말씀 못 드릴까? 마케팅을 해야 윤정도도 뭐 회사를 유지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지 연휴 기간에. 에? 문자까지 다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인데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아쉽게도 한미반도체가 약세로 끝나버리고 HPSP 같은 경우에도 추가 편입을 단행했는데 뭐 편입 단가보다 오늘 편입 단가보다는 살짝 눌리고 끝난 건가요? 하여간에 그래도 이제 뭐 동질세미캠이 시원한 불기둥을 내줬고 가장 먼저 10% 비중을 채워놓은 건데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하이닉스가 뭐 눈 안 나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나머지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 HPSP 현금 없어서 못 사신 분들은 계실 수 있어도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신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신다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우리는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 제일 중요한 게 하이닉스야. 하이닉스 하이닉스라고. 하이닉스 포착 가격이 낮더라도 하이닉스 하나 더 넣어주셔도 돼요. 지금 이 기준을 설정하실 때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면 항상 공지사항에도 지금 이거 안 바꿔? 공지사항? 진짜 화끈냥 막그냥 공지사항 바꾸라고 올려놓은 게 언제 올려놨는데 오늘 거로 해서 다 줬는데 왜 25일 거로 공지사항 지금까지 돼 있냐고. 이 양반들이 그냥 화끈냥 막그냥 진짜. 바꾸세요. 바꿔 좀 제발. 시간이 그렇게까지 없지 않잖아. 정신 못 차리게 시간 없나? 업무를 그렇게 많이 주나? 아닌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은 공지를 가장 많이 보는 거를 공지를 바꿔놓으셔야지. 이것도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시네 진짜. 2시 56분까지 왜 이걸 올리고 있어? 새롭게 다 작성해서 나 안 드렸어요? 장중에? 이렇게까지 다 올려놔 드렸는데 이 몇 시야? 11시 35분에 이렇게까지 다 올려놔 드렸는데 이거를 안 바꿔? 진짜 신기한 분들이네 진짜. 왜 그러는 거요?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켜놓고 직원분들한테 욕 먹잖아 맨날. 직원분들한테 너무한다고. 대표가 일일이 다 써서 작성까지 해서 올려놔 준 것도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진짜 대단들 하시다. 이렇게 무섭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유료 가입 하셨다고 해서 아이고 고객 선생님 이렇게 안 합니다. 정리하셔야 되면은 악을 써서라도 정리해드리고 편입을 하셔야 되면 악을 써서라도 편입해드리고 혼이 날 땐 저도 혼나고 대신에 계좌가 수익이면 된 거지. 옆집에는 대박 났대요. 상한가 맨날 잡는데요. 그런 뻥내 넘어가지 마시고 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하나 정상적인 기준에서 정상적인 종목으로 제발 정상적인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포트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응? 아마 아까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포트폴리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또 안 올렸나, 오늘은? 오늘은 또 안 올렸네. 참 답답하다. 뭐 오늘은 뭐 안 올렸으니까 왜 안 올릴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원고에서. 자, 포트폴리오의 기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대형주를 그냥 멋부리려고 포트에 넣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형 잡주 상한가 대박 나셨죠. 이게 뻔한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카톡방 유입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냥 그 나쁘끄러운 짓거리를 진짜 시장이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지금 이장에 그런 거짓말을 나는 그 이해를 못해서 나는 뭐 동료라고 표현하기도 싫고 지금 보시면 이게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7월 이후에 116.56%예요. 시장 9%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비중 다 채우고 있어요. 에코프로 하나 잘 수익 나서 된 거 아니냐? 우리 2차 전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에코프로 내리 공략을 했고 11월부터 포스코 퓨처엠으로 포트의 비중을 바꾼 거고 2차 전지를 손에 놔본 적이 없어요. 비중만 조절했지. 50% 수준 매매했고 금양도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 잘했고 7월 25, 26일 날 상한가에 금양이 그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추가 폭등 잡아내고 그러고 나서 10월 달 들어서 10월 26일인가요 상한가가? 그 다음에 11월 9일 윤정도 양력생일 날 상한가에서 두 호가 모자랐죠.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밀리는 거 전량차익 실현 끝. 그리고 비중 확 줄여가지고 25% 미만으로 줄이고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바닥 찍고 테슬라가 막 11%씩 반등 나올 때 남들은 그 자락에서 손절하고 눈치 보고 있을 때 윤정도는 매수입니다. 그게 1월 26일이고 2월 1일부터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요.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8% 올랐잖아. 2월 7일 날인가요? 에코프로가 22.82%인가 움직인 날? 그 수익 범위의 최고점 수익 그리고 차익 실현 재편입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4분기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10월달 이후에 수익 범위도 53%. 하이닉스 포트에서 빼본 적도 없고 매번 손가락질 받을 때 저거를 그대로만 갖고 와도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1월 이후에 1월 이후 어제까지 해서 1월 이후에 하이닉스 38% 수익입니다. 제일 못난 것 같은데 제일 효자가 돼 있죠. 올해 들어서 현대차, 포스코 퓨처엠, SM 14만 7천원에 판 거, 에코프로 차익 실현해서 없는 거 다 감안해서 그러고 나서 이게 언제예요? 2월 달에 포트의 기준인 거고 에코프로 다시 설정해 놨을 때 그리고 매달 말일날 이렇게 이번에도 5월 말일날 6월 포트는 다 하고 오픈해 드릴 거라고 그게 그대로예요. 어제까지 1.56 근데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말까지는 3거래일 뿐이 안 남았지만 5% 정도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하이닉스 한 방 더 들어 올릴 수 있고요. 자동차 2주 쉬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일단 어찌됐건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바닥은 인식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HCD, 현대인프라코 과하게 밀려 있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인 거예요. 실질적인. 이거를 못 하시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에 농담해라. 이거를 채워드리는 게 전문가입니다. (24년을) 봤어요. 일반 회원님들을. 24년 동안 지금까지 포트가 살아있으신 분들은 진짜 몇 퍼센트 안 돼요. 포트폴리오 구성 제대로 하시고 이러신 분들. 나머지 시장 좋다고 들어오셔서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들어오셔서 변동성 종목, 이상한 종목, 본인들도 사놓고 회사 이름도 까먹는 그런 종목들 전부 물량바지 되고 결국은
응? 테마주 우연찮게 들어가서 3개월 혹은 길게 가면 1년 수익 냈다가 그대로 망가지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어요. 대세상승장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폭등 랠리 나올 때 300% 오를 때 시장이 그 기간 내내 시장이 살아남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시장 수익률을 크게 넘기지도 못하고 시장 수익률에서 막 웃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맨날 손실 보다가 그러다가 리먼 터지고 한 방에 다 끝난 거죠. 그런 우를 범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가지고 가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디자인 하신 분도 요거 하이닉스가 지금 없잖아. 그리고 이 하이닉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군 아까 얘기했죠. 공지사항 기준에서 보시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인제 소리 한번 악 한번 쓰면 이렇게 바꿔요. 바꾸는 거 5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1분은 걸리겠구나. 그냥 막 그냥 진짜. 똑같은 8종목이면은 지금 디자인 하신 분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 법인 퍼너라 가셨나? 응.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교육 영상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하반기 6월 달에 초폭등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 들으셨죠? 그 개장 초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